네,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편안한 식사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후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또 관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대표 기업인 티맥스 티베로의 성기훈 상무님을 모시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의 DBMS 전략에 대한 알찬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상무님께서 준비하신 발표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티맥스 티베로의 성기훈 상무입니다. 저는 티맥스 티베로에서 제품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조나 금융 이런 시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 프로젝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티맥스 티베로도 단연간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 관련해서 저희 쪽도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로 다뤄지는 것들이 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앱 관점으로 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픈소스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시작 자체가 CNCF나 이런 쪽 관련해서 오픈소스 쪽에서 주로 얘기가 돼서 상용이 약간 배제되진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하여튼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얘기할 때 앱 관점이 아닌 DB 관점에서 봐야 될 어떤 요건들, 그리고 오픈소스가 아닌 상용 DBMS 관점에서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은 앞 세션이나 아니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한 4가지 정도를 특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요즘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한다고 하면 MSA 아키텍처로 거의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SA 아키텍처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인프라 관점이라든가 클라우드 플랫폼이 도입되고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니까 당연히 데브옵스나 뭐 CI/CD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가상화 환경들이 돌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의 MSA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닌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A를 보통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통합적으로 하던 거를 하나의 DBMS 쉐어드 데이터베이스에 구성되어 있던 거를 실제 업무를 분할을 해서 서비스로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업무당 DBMS를 잘게 쪼개서 처리하는 시스템들을 MSA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하게 될까요?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능 추가가 용이한다든가 업데이트가 용이하고, 아니면 실제 장애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장애 전파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MSA 쪽 관점에서 이제 제가 DBMS 전문 벤더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나 DBMS 관점에서 주로 고객들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주로 질문이 많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MSA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4가지 꼭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DBMS를 컨테이너나 VM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와스나 앱단에 있는 그런 미드웨어들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서버를 확장하는 구조들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 DBMS는 조금 특성이 좀 다릅니다. 영구적인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에 둬야 되느냐, VM에 둬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MSA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산 DB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퍼 서비스 이런 형태로 꼭 구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유 데이터베이스는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퀘스천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산 DB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트랜잭션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 조인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관점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SA는 오픈소스만 가능한가? 상용은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비교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 랭귀지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패턴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는 거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모범이 되는 원형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베스트 프랙티스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반으로 데이터 관점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들이 어떻게 녹아있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한 레이어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맨 아랫단은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서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그리고 맨 윗단은 사용자들과 가까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되고 중간에는 이제 미드레이어 단 이런 쪽의 내용이 되죠. 그래서 MSA에서 쉽게 얘기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 이런 얘기부터 서비스 리지스트리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사이드카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됐던 이 VM에 둬야 되느냐, 컨테이너에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패턴 랭귀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DBMS도 마찬가지고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어떤 그 논리적인 개념이라 실제적으로 어떤 서버에 자유롭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 하나에 DB 인스턴스를 이미 하나를 구성할 수도 있고 멀티로 구성할 수도 있고 와스 같은 경우도 이 컨테이너 개념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컨테이너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컨테이너를 복수로 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하나에 서버 하나에 복수의 서비스를 둔다든가 서버 하나에 하나의 서비스를 둔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러면 이 DBMS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일단은 DBMS를 어디다가 구성을 할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VM에도 둬도 되고 컨테이너에도 둬도 된다는 게 이 MS 패턴 랭귀지에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 사항이지 꼭 컨테이너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들 보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디바스라든가 RDS 서비스라든가 국가정보자원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보게 되면 DBMS 자체는 VM이 좀 대세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는 약간 휘발성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VM은 영구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신뢰성을 좀 측면에서는 VM이 좀 대세가 있지 않나. 그래서 VM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 아까 MSA로 오면 데이터를 쪼개야 된다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공유 데이터베이스로 두면 안 되느냐, 하나의 통으로 둔 데이터베이스를 두면 안 되느냐, 아니면 꼭 쪼개야 되느냐. 이 패턴 랭귀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선택의 문제지, 꼭 그거를 서비스를 꼭 쪼개서 DB도 별도로 분리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어떤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했을 때도 보게 되면 실제 M 레벨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분리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쉐어드 데이터베이스를 둬서 고성능으로 처리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쉐어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쪼갰다 하게 되면 이제 동기화 이슈가 발생합니다. 좀 전에 박스가 친 것처럼 그쪽에서는 주로 무엇이냐? 기존의 레거시 환경이나 공유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없던 새로운 동기화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가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CQRS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MSA로 오면서 복잡성을 더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MSA로 오면서 저런 것들을 좀 더 데이터 정합성 측면에서 좀 더 관리를 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해야 될 일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인입니다. 조인도 실제적으로는 그 레거시 모놀리스 환경에서는 이 서비스별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고객이나 주문 서비스가 있을 때 주문 서비스가 고객 테이블을 쉽게 조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놀리스에서는 편한 관점들인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쪼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서비스에서 DB를 두 개를 직접 다이렉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인이 불가해요. 이거를 하게 되려면 MSA에서는 서비스를 호출하는 구조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MSA에서는 이런 어떤 데이터 소스를 서비스를 호출을 통해 가지고 한 옵을 더 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MSA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랜잭션 프로세싱이에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MSA 환경에서 분산 DB 환경에서는 이 DBMS 단에서 저 트랜잭션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하는 표준 프로토콜이 투페이스 커밋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고객 서비스나 주문 서비스에서 고객이 주문한 거를 뭐 데이터를 삭제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다 하게 되면 이게 두 가지 프로토콜이 동시에 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리페어 단계가 양쪽 DB에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커밋 단계 이 두 단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all or nothing 양쪽이 다 동시에 처리돼야 되는 이런 구조를 트랜잭션 처리라고 하는데 이게 MSA 환경에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투페이스 커밋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복잡성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MSA 환경에서 그 데이터를 정합성을 보장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가 패턴이라든가 CQRS나 메시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가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드웨어나 이런 관점에서 한다기보다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두 개의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처리했을 때 하나가 실패하면 그거를 실패했던 것들을 인지해서 다시 그걸 원복을 시키는 롤백을 하는 어떤 서비스를 호출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사가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CQRS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하고 뭐 쉐어드 데이터베이스 이런 쪽에서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오픈소스 DB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어떤 아키텍처예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DB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복수로 두고 데이터를 그 실제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조회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서버를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데이터가 실제 변경된 것들은 이걸 리플리케이션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회 쪽에 있는 DB에다가 복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표시된 것들은 업데이트나 인서트들은 저 커맨드 서비스 쪽으로 하게 되고 그 변경된 거를 이 조회성 있는 쿼리 서비스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벤트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동기화가 실시간적인 게 아니라 이벤추얼하게 컨시스턴트가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MSA를 도입하려면 저 이벤추얼 컨시스턴트 환경이 충족이 되는 서비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엄밀한 데이터베이스 동기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MSA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은 약간 배제가 돼야 되고 그런 것도 적절히 컨설팅 단계에서 MSA를 갈 수 있는 업무, 가지 못할 업무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해서 저것들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MSA DB 전환 단계는 모놀리스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벨만 그 MSA로 가는 환경, DB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 쪼개지는 이런 환경이 되는데 이 오른쪽으로 다 쪼개지는 그런 환경이 이상적인 그림이고 가장 보편적인 거는 기업 내 업무는 MSA로 쪼개지는 업무 그리고 쪼개지지 않는 업무 특히 DB 같은 경우는 쪼개진 DB와 그리고 공유된 DB 이런 형태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MSA를 MSA를 다 가야 되지 않는 업무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게 MSA는 단순하게 애플리케이션 레벨, 플랫폼 레벨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개발하는 방식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참조했을 때 MSA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장표를 좀 참조를 제가 좀 했고요. 그리고 또 MSA가 또 갈 수 있는 업무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은 어플리케이션의 복잡도 그리고 세로 축은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주 업무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 업무 그리고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될 업무 이런 것들은 MSA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MSA는 시스템의 복잡동을 늘려주기 때문에 생산성하고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 뭐 ERP 업무라든가 핵심적인 업무, 잘 변하지 않는 업무들은 MSA로 가는 것보다는 기존의 레거시 형태라든가 아니면 쉐어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DBMS 관점의 어떤 요건들, 그러니까 그 MSA 요건들 이런 것들 한번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픈소스 DB 쪽에 꼭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 상용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디 뭐 세미나나 이렇게 보게 되면 MSA를 하면 오픈소스 DB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꼭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저희 상용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좀 참조를 했는데 일단 오픈소스 DBMS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DB 하면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기술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버그나 이런 것들이 많고 데이터 성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고요. 비용적인 부분도 실제적으로 오픈소스로 했을 때 그렇게 절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비용이라는 것도 라이센스나 이런적인 측면도 있고 종합적으로 유지보수나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TCO 관점으로 본다면 비용적으로도 좀 유리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 보고 그 설문조사나 이런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조사는 최근 1년 동안 오픈소스를 써보면서 DBMS를 써보면서 문제되는 것들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해요. 성능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능이 안 나오고 그리고 예기치 않게 다운타임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MSA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다운타임을 줄이는 게 핵심 기대 효과예요. 근데 오픈소스 DBMS를 쓰면서 다운타임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이슈가 있고 성능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는 거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강하게 어필 드리는 거는 저쪽에 그 MSA를 할 때 상용 DBMS, 티베로와 같은 고가형의 상용 DBMS 쓰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 사례, 윈백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금융기관에 했던 사례인데 정보계 시스템입니다. 정보계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도입한 사례인데 여기가 포스트그레 SQL 기반으로 되어 있는 사례였는데 이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보면은 오라클 DB나 이런 상용 DB에 있는 거를 그대로 호환시켜주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메인 시스템을 전환할 때 많이 쓰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도 호환성에 대한 이슈, 기술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사례를 보게 되면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계나 아니면 기관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적화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인력들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희 상용 티베로 같은 이런 제품들을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션은 이제 저희 티베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저희 티베로가 제언드리는 걸 한 4가지 꼭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게 기술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DBMS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오픈소스 DBMS 대비 차별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오더라도 대용량 데이터를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옮겨야 되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용량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크게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옵티마이저가 최적화되어 있어야 되고 병렬 처리나 이런 것들의 우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현격히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복잡한 질의 처리 그리고 백업이나 복구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랩에서 휴지통 기능처럼 하는 플래시백 데이터베이스 이런 기능들을 내재를 하고 있어요. 오픈소스 쪽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호환성적인 측면에서 국내 시장 1위인 오라클 DBMS와 호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DBMS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에 있던 어떤 오브젝트들을 재활용한다든가 SQL을 재활용하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QRS 패턴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오픈소스 쪽은 마스터 슬레이브에서 리플리케이션 하는 구조인데 이거보다는 저희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액티브로 돌릴 수 있는 TAC 기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을 시켜놓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클라우드 PPP 사업 이런 쪽에도 저희가 TAC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세계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실제적인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능적인 측면이죠. 아까 그 오픈소스 쪽에서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런 성능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티베로는 실제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시장 1위 제품하고의 BMT 결과거든요. 여기서도 실제적으로 티베로는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MSA 환경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티베로가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세 꼭지로 좀 또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제 나눠서 DB를 잘게 쪼개시면 됩니다. 쪼개셨을 때 저희 VM을 쓰든지 컨테이너를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요. 컨테이너 환경에서 DB를 올리시면 되고 아니면 그거를 쉐어드 데이터베이스 형태에서 공통으로 두는 그런 아키텍처를 채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는 저희가 서브스크립션에 맞게 한다든가 아니면 코어 베이스로 한다든가 이런 자유로운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 환경도 저희가 제약 없이 VM이나 컨테이너 환경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BMS에 좀 더 고부가가치가 있는 어떤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게 관리형 DB인데 관리형 DB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AWS 기반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현재 하고 있고 올 연말을 기준으로 저희가 서비스 론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 클라우드 환경도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CQRS라는 어떤 패턴이 MSA 아키텍처에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서비스를 잘게 쪼개게 되고 이제 만약에 환경 같은 경우는 서비스 C 같은 경우에서 서비스 B에 있는 데이터를 호출한다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서비스 호출보다는 데이터를 옮겨가는 이런 아키텍처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을 리드로그나 이런 것들을 카피하는 리플리케이션 방식을 쓸 거고 아니면 뷰나 이런 방식으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DC,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는 이 별도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적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산 DB 환경에서 저렇게 해놓은 것에 대한 동기화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배치나 통계를 돌리기 위해서 중앙에 모으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CDC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 아키텍처를 구성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꼭 저희의 프로싱크나 아니면 티베로의 뭐 뷰라든가 아니면 저희의 동기화하는 그런 그 TSC나 이런 걸 안 쓰셔도 뭐 여기에 카프카를 적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하셔도 되고 메시징 기반으로 하셔도 되고 그런 자유로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MSA 환경은 꼭 MSA로 간다고 해도 업무를 다 쪼개더라도 트랜잭션, 엄밀한 트랜잭션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성능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쉐어드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TAC 같은 환경을 실제 구성을 해놓고 특정 업무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해놓고 그리고 뒤쪽에 스키마나 유저를 좀 관리를 하면서 하는 이런 구조가 외래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저런 것들이 만족이 된다면 저희 티베로 TAC 적용하셔도 좋을 거라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거는 컨테이너부터 뭐 하이퍼바이저 환경 아니면 뭐 HC 환경이 될 수도 있고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PPP 사업 이런 쪽에 클라우드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 TAC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 그렇게 아마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 티베로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저희 티베로가 자동화 상품으로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포털에 들어가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하고 설치가 자동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드맵인데 이 진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완성은 저희가 수포 티베로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가상화라는 어떤 개념들, 그리고 요즘에 뭐 벡터 DB 이런 얘기가 많죠. 그래서 벡터 DB 쪽하고 AI 기능들을 저희가 DB에 탑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이고 내년 말 정도면 저쪽에 티베로 기반으로 해서 저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테니까 저희 쪽 DB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제 이관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MSA를 하게 되면 기존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이관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새롭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환경도 있지만 이관하는 경우,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라도 데이터 이관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던 DB를 투비로 갈 때 저희는 두 가지 제품을 좀 구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좀 고가용 환경에서는 이 액티브가 다 되는 TAC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가이드 드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거 비용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오픈소스로 가신다, 이렇게 될 때는 저희도 포스트그레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오픈SQL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 두 가지 제품을 아까 벤더의 지원이 좀 부족한 이런 측면을 전문 저희 벤더 입장에서 믿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으로 뭐 MSA 환경으로 전환하신다 하게 되면 저희 티베로 오픈SQL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이제 호환하는 관점인데, 이게 이관을 할 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MSA로 오면 뭐 데이터 스키마 구조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재설계를 할 필요는 있는데, 그거보다도 기존에 있던 거를 1대1 이관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게 반드시 벤더에서 해주면 훨씬 더 편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1대1 이관 관점으로 한다면 저희 솔루션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이 얼마큼 호환되는지 이런 구조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관할 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뒤쪽에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 MSA로 갈 때 오픈소스로 가건 아니면 티베로 TAC로 가거든 티베로로 가건, 이렇게 보게 되면 이기종 DB 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스키마를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이관하는 과정, 그리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중간에 데이터 이관하는 과정은 표준적인 뭐 로더를 이용한다든가 쌈파일을 이용한다든가 DB링크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맞게 오라클 DB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관할 수 있는 자동화 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툴을 이용하시면 GUI 기반으로 쉽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 기반으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UI 기반으로 쉽게 소스와 타겟 DB를 접근하셔가지고 실제 이관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유용한 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지원 측면입니다. 저희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혁신도시 이런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제조나 이런 쪽 기관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사하고 사무소들을 한 5개 정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사무소, 그리고 호남, 그리고 대구, 그리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실제 영업 조직과 그리고 기술 지원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뭐 오픈 소스, 아까 다른 상용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을 더 벗어나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차별화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저희 장점이라고 보시고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저희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티맥스는 뭐 미드레어도 하고 이런 제품도 있는데, 저희 티맥스 티베로는 데이터와 관련된 제품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베이스와 관련된 티맥스 티베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픈 SQL이라는 포스트그레 SQL 기반의 오픈소스 DBMS가 있고요. 기타 아까 CDC 솔루션 프로싱크라는 제품, 그리고 저희 티베로만 모니터링하는 시스마스터라는 DB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언스 제품도 있어요. 오라클의 엑사데이터와 대응되는 대규모 DW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처리하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와 제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시라면 저희 데이터베이스 쪽에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그래도 좋은 어떤 가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주 바쁘게 그냥 성급하게 진행을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균 상무님의 발표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발표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